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라이브 문을 엽니다. 7월의 마지막 날이지만 더위는 끝을 모르고 연일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습니다. 오늘 서울 지역 38도를 기록할 전망이고요. 내일은 39도까지 오른다고 합니다. 온열 질환이 대부분 야외에서 발생하는 만큼 야외 활동은 가급적 자제하셔야겠습니다. 7월 31일 뉴스라이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서울시가 위례 신도시 트램 완공 시점을 2024년으로 전망했습니다. 주민들은 늑장 대응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중구청장이 늦어지는 그늘막 설치에 대해 공개 사과했습니다. 늑장 행정과 눈치 행정에 해당 직원의 징계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광진구가 매년 여름 계속되는 바퀴벌레와의 전쟁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옥상 텃밭을 중심으로 바퀴가 자주 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역삼동의 한 상가 건물에서 불이 나 한 명이 다쳤습니다. 상점 냉장고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위례 트램 사업이 민자 사업에서 공공재정 사업으로 전환됐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이제부터는 완공 시점이 언제일까가 핵심 쟁점입니다. 이와 관련해 관계부처와 주민 간의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 태윤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LH 등이 참석한 주민 간담회에서는 완공 시점에 대한 논쟁이 줄을 이뤘습니다. 이 자리에서 서울시는 트램 사업의 완공 시점을 2021년이 아닌 2024년으로 전망했습니다. 사업성 부족으로 민자 사업이 불발된 만큼 요인 분석을 위한 연구 용역부터 착수해 이후 행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이 사업이 타당성이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게 사실 이 용역의 가장 핵심적인 목적이고요. 그래서 어떤 사업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찾겠다는 거고 그런 부분을 좀 찾아서 하겠다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공공재정사업 전환 자체가 늦었다며 즉각 반발했습니다. 일찌감치 민자 사업이 경제성을 내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던 상황에서 서울시가 공공재정사업으로 전환하는 시기를 놓쳤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시에서 피맥에 제안서 의뢰를 하셨잖아요. 근데 이게 2년 동안 왜 회신이 안 온 거죠? 토지 비용이 사업비에 들어가면은 BC 비율이 안 나온다는 건 삼척 동작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서울시는 용지 보상비 산정을 두고 공공투자관리센터 피맥과 조율이 어려웠다고 해명했습니다. 트램 선로가 시공될 용지는 이미 LH가 확보한 땅으로 실제 사업비에는 포함되면 안 되지만 피맥이 해당 용지를 사업비에 반영하겠다고 하면서 시간이 걸렸다는 겁니다. 왜 LH가 무상으로 공급하겠다고 한 거기다가 왜 용지 보상비를 추가하느냐라고 하는 부분인데 왜 그걸 넣어야 되냐라고 하는 그 가운데 저희들이 대응 논리를 찾고 이 밖에도 위례 신도시 계획 단계부터 트램을 대체할 교통시설이 마련됐어야 했다는 지적도 이어졌습니다. 또 완공 시점을 앞당길 수 있는 관계부처 간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그동안 민자 적격성에 다 조사 분석했으면 그걸 토대로 해서 빨리빨리 당겨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LH와 서울시 제가 수없이 얘기를 했고요. 한편 주민들은 간담회 전부터 집회를 열어 트램 정상화를 촉구했고 함께 간담회에 참석한 국토교통부에 사업기간 단축을 위한 범유례 시민 성명서를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케이블TV 태윤영입니다. 서양호 중구청장이 구청 전 직원 앞에서 주민들에게 공개 사과했습니다. 연일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 요즘 구청의 안일한 행정으로 그늘막 설치가 미루어졌다는 이유입니다. 여기에 몇몇 구청 직원들이 상급기관 눈치 보기 행정까지 했다며 서 구청장은 머리를 숙였습니다. 진기훈 기자입니다. 시멘트 밑동까지 뽑힌 그늘막. 그 옆에서 서양호 중구청장이 구민들에게 머리를 숙입니다. 그늘막 설치가 늦어진 데 대해 중구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구청의 늑장 행정과 눈치 보기식 행정에 대해 공개 사과한다는 겁니다. 애초 구청은 30일까지 지역 내 그늘막 50개를 설치할 계획이었지만 사업 계획이 4월 말에서야 수립됐고 결국 7월이 다 지나도록 사업이 진행되지 못한 겁니다. 이 와중에 시청 앞에는 서울시의 모 간부의 요청으로 그늘막 4개가 즉각 설치됐던 것, 늑장 행정과 눈치 행정의 전형이라는 겁니다.
그동안 구민들이 수년째 요청해도 설치하지 않던 그늘막을 서울시 간부 말 한마디에 단 일주일 만에 설치한 것입니다. 늑장행정, 눈치행정 등 부끄러운 구정을 깊이 반성합니다. 또 4월 말에 수립된 그늘막 설치 계획에는 거주지가 몰려있는 곳보다는 시청 앞이나 명동, 을지로 입구 등 시내에 그늘막 설치가 집중돼 있었다며 주민의 수요를 반영한 계획대로 8월 말까지는 그늘막 설치를 완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늘막에 대한 구민 수요를 재조사한 50곳에 대해 1차적으로 8월 10일까지 설치를 완료하고 추가적으로 필요한 것을 조사하여 8월 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해당 서울시 간부와 담당 구청 직원에 대한 징계 요구도 하겠다며 공개 사과한 서양호 중구청장. 구정의 잘못을 스스로 드러낸 만큼 환골탈태한 구정을 펼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진기훈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서양호 중구청장이 어제 주민들에게 공개 사과했습니다. 그늘막 설치로 인한 문제였지만 구정에 뿌리 깊게 자리한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진기훈 기자. 네, 저는 지금 중구청 앞 광장에 나와 있습니다. 네. 앞선 기사 보니까 잘못 설치됐다고 판단된 그늘막 텐트를 아예 뽑아다 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제 뒤로 이렇게 뽑혀진 그늘막 4개가 보이실 텐데요. 예. 이거는 서울시청 앞에 있던 거를 그대로 가지고 온 겁니다. 그리고 그 뒤쪽으로는 이렇게 사과문이 지금 부착이 되어 있는 게 보이실 텐데 중구민 여러분들에게 사과드리면서 수년간 중구민의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지만 예. 서울시 간부 한마디에 의해서 시청 앞에 세워놨던 이러한 중구의 행정을 사과하는 내용의 사과문을 게재한 겁니다. 예. 지금 연일 폭염이 이어지고 있죠. 오늘도 굉장히 더운데요. 중구에서는 현재 지역 내 지역 몇몇 기관들의 협찬으로 받은 이런 그늘막, 임시 그늘막 몇 개를 제외하고는 중구청 차원에서 세워진 그늘막은 없는 상태입니다. 예. 다른 자치구에 비해서는 좀 많이 늦은 편인데 이러한 상황 뒤에는 잘못된 구정이 있었다면서 이것에 대해서 어제 서양호 중구청장이 공개 사과를 한 겁니다. 예. 서울시청 앞 그늘막 텐트는 그렇게 곧바로 설치하면서 다른 곳 그늘막 텐트들은 왜 여지껏 설치를 안 한 겁니까? 네, 일단 이 문제에 대해서 중구청에서는 변명의 여지 없이 구민들에게는 죄송하다는 입장입니다. 예. 전국에 이 그늘막을 만드는 업체가 3곳이 있는데 그중에 한 곳이 서울에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연일 이렇게 폭염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그늘막 수요가 지자체 차원에서만 있는 것은 아니다 보니까 이 주문이 밀리게 된 것이죠. 즉 이러한 상황을 예상을 했더라면 미리 그 계획을 빨리 수립을 했어야 했고 그런 상황에서는 늑장 행정이다라는 비판을 피해갈 수 없는 겁니다. 예. 그렇다면 서울시청 건은 어떻게 이렇게 신속하게 처리될 수가 있었냐 하는 의문이 생기실 텐데 사실 이 중구청에 서울시청 차원의 여러 차례 요청이 있었고 또 공문까지 내려왔던 상황에서 중구청 공무원들이 이 요구를 먼저 수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즉 눈치 행정을 어느 정도 했다는 것이죠. 결국에는 이 늑장 행정과 눈치 행정이 겹치게 되면서 이제 이런 그늘막 설치의 지연 사태가 일어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예. 진 기자 말대로 이 늑장 행정에 이 눈치 행정까지 더해진 셈이군요. 그런데 진 기자 뒤로 보이는 이 뽑아놓은 그늘막과 사과문이 미관상 썩 좋진 않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4년 동안 그냥 둔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네, 어제 서구청장의 사과문에는요. 그동안 이제 잘못된 구정의 관행을 바로잡겠다는 그러한 결연한 내용이 들어 있었는데요. 예. 그러한 본보기를 삼아서 지금 이런 잘못된 행정의 산물이라고도 볼 수 있는 이 그늘막과 사과문을 민선 7기가 끝나는 2022년까지 이 자리에 그대로 두겠다는 방침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해당 팀장과 또 이 그늘막 설치를 요구한 서울시 간부에 대해서 징계 요구를 하기 위해서 예. 이 중구청 차원에서 조사도 진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렇게 전 직원이 보는 앞에서 또 이렇게 공개적으로 환골탈태를 선언한 만큼 이 중구청의 앞으로의 구정에도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지금까지 중구청 광장 앞에서 관련 내용 전해드렸습니다. 네, 진기훈 기자 수고했습니다. 이 구정의 잘못을 인정하고 또 그 내용을 국민 앞에 공개한 건데
앞으로 중구 행정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궁금해집니다. 서울 중구청 연결해봤습니다. (1996년) 개봉한 헐리우드 영화의 한 장면입니다. 이 바퀴벌레와 살아가는 주인공의 모습을 그렸죠. 아무래도 영화다 보니까 희화화를 시켰지만 실제로도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광진구의 한 동네에는 요즘 같은 여름이면 이처럼 바퀴벌레와의 전쟁이 한창입니다. 하수구에서, 싱크대에서, 욕실에서, 화분 밑에서 시도 때도 없이 나타나는 바퀴벌레 때문에 생활에 큰 불편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매년 반복되는 광진구의 바퀴벌레 문제, 원인은 뭐고 대책은 없는지 와디슈에서 짚어봅니다. 광진구 중곡동의 한 주택가, 해충 방역 작업이 한창입니다. 하수구에서 스멀스멀 때로 기어 나오는 해충, 대부분 바퀴벌레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방역을 시작하자 새까맣게 바퀴벌레들이 나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살충제를 뿌리고 또 뿌리고 그래도 끝이 없습니다. 주민들은 별의별 방법을 다 써봤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뭐 말할 수도 없이 나왔어요. 바퀴벌레가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곳곳에 놓인 해충 퇴치제에 바퀴벌레가 죽어 있습니다. 집안을 아무리 쓸고 닦아도 바퀴벌레는 어김없이 나타납니다. 불 끄고 가만히 있다가지 12시 그런데 나 화장실 가다 보면 여기서도 내려오고 여기서도 근데 요즘에 내가 자꾸 잡아서 약 주고 쇠떡제 사서 바퀴벌레는 1970, 80년대 지어진 다세대 주택이 많은 중곡동과 구이동, 군자동 등에서 주로 출몰하고 있습니다. 주택가의 정화조나 하수구는 알을 부화하기 최적의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오래된 하수구엔 시멘트 마감이 잘 돼 있지 않아 바퀴벌레들이 집단적으로 알을 부화시킵니다. 구청 민원 게시판은 바퀴벌레로 인해 피해를 호소하는 주민들의 글로 도배가 됐습니다. 이처럼 지난 2016년부터 딜라이브 설경기 케이블 TV는 광진구의 바퀴벌레 문제를 주목해 왔습니다. 매년 여름마다 골머리를 앓고 있는 바퀴벌레 문제. 하지만 개선이 되지 않은 채 오히려 문제만 더 커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여기엔 광진구만의 특수성이 있었습니다. 광진구 중곡동과 능동 등 단독 다세대 주택 밀집 지역을 돌아보던 중 취재진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바퀴벌레 주요 출몰 주택의 대부분이 옥상 텃밭을 가꾸고 있다는 것. 옥상 텃밭을 만들지 않은 인근의 주택에선 바퀴벌레가 한두 마리씩 간헐적으로 나오는 것에 반해 옥상 텃밭을 가꾸는 집에선 출현 빈도가 높은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바퀴벌레 엄청나게 많아. 이게 두들르면은 쳐도 그래도 엄청나게 많이 유입돼가지고 막 이것들이 날라오고 그러니까 어디서 날개다니기 큰 거 막 날라와가지고 그래서 실제 옥상 텃밭에는 바퀴벌레들이 대량으로 죽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옥상 텃밭에서 나오는 바퀴벌레는 일반 바퀴라 불리는 집바퀴도 있는 반면 크기와 모양새가 다른 바퀴도 발견됐습니다. 이는 경도 바퀴라 불리는 야외성 바퀴인데 주로 야산이나 대규모 정원에서 서식합니다. 야산에 있어야 할 경도 바퀴가 왜 주택에 있을까? 취재진이 전문가에게 직접 물어보자 뜻밖의 답이 돌아왔습니다. 전문가는 경도 바퀴가 나오는 이유를 옥상 텃밭을 가꾸기 위해 인근의 아차산이나 용마산에서 가져온 흙 때문인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이때 가져온 흙이 이미 경도 바퀴벌레로 오염돼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데서 처음에 오염된 흙을 가져온 거예요. 경도바퀴에 오염된. 조금 이제 뭐 알이나 뭐 조금 뭐 개체수들이 조금 이제 묻어서 이렇게 들어왔겠지만 이것들이 이제 몇 년 동안 개체수가 증가하면서 이제 그렇게 나타나는 거죠. 다른 자치구에서의 주택가에 발생되고 있는 뭐 바퀴종 같은 경우에는 집바퀴종이에요. 집바퀴. 경도바퀴하고는 다릅니다. 산에서도 갖다 쓰시던데? 네, 산에서 갖다 이제 낙엽 저희 갖다 쓰는데 이렇듯 경도바퀴가 주택가에 출몰한 건 전국에서 처음이라는 게 전문가의 말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사례로는 최초예요. 최초. 예, 최초기 때문에 이거는 광진구만이 어떤 변화된 환경, 광진구에서 새롭게 어떤 조성된 어떤 변화된 환경, 이게 이제 원인이라는 거죠. 경도바퀴와 집바퀴는 생김새부터 다릅니다. 집바퀴는 몸통이 흑갈색인데 반해 경도바퀴는 갈색인데다 집바퀴보다 날개가 긴 편입니다. 경도바퀴는 날 수 있는 만큼
다닥다닥 붙어있는 이 다세대 주택 사이를 오가며 번식합니다. 집바퀴에 비해 이동성이 크고 번식 범위도 큰 만큼 경도 바퀴로 인해 광진구 일대 바퀴벌레 개체 수가 유독 많아졌다는 추론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그간 해온 방역 작업엔 문제가 없었을까? 일반적으로 보건소에서 쓰는 방역약품은 바퀴벌레에 특화된 것도 있지만 대부분 모기나 기타 해충을 동시에 퇴치하는 것들입니다. 방역 방법 역시 연기가 뿜어져 나오는 연무식 형태가 대부분입니다. 많은 데는 한없이 많아요. 근데 대부분 열어보면 이 정화조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4월부터 10월까지 관내 전 하수 시설 그리고 정화조에 대해 가지고 주중에는 매일 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인터뷰에 나온 것처럼 방역팀은 주로 하수구나 정화조 방역에 치중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집바퀴 퇴치에는 효과적일지는 모르겠지만 서식 습성을 볼 때 경도바퀴 퇴치에는 효과가 미미할 수 있습니다. 경도바퀴는 주로 화분의 밑이나 틈새를 은신처로 합니다. 이 때문에 하수구나 정화조를 방역하는 건 경도바퀴 퇴치에 별다른 영향을 줄 수가 없습니다. 들어올 수 있는 경로에 저희가 뭐 트랩이나 약재 같은 거 설치는 하거든요. 아니면 외부에 뭐 좀 서식처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그런데 좀 기피성 약재를 사용하거나 이런 식으로 하는데 광진구 지역 특성에 맞는 대대적인 방역 방법의 변화가 요구된다는 겁니다. 더불어 옥상 텃밭을 일구는 주민들이 함부로 산의 흙을 가져와선 안 된다고도 조언합니다. 바퀴벌레가 장악한 마을을 구제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를 모두 병행해야 가능합니다. 한 가지는 바퀴벌레 출현 원인부터 제대로 파악해 방역 방법과 약품을 바꾸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주민들 스스로가 옥상 텃밭을 철저히 관리 감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매년 여름마다 나타나는 불청객 바퀴벌레를 퇴치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와디슈 조선협이었습니다. 오늘 새벽 3시 40분쯤 서울 강남구 역삼동 상가 건물 2층에 위치한 미용실에서 불이 나 한 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다친 사람은 미용실 주인으로 불이 나자 7m 높이의 2층 창문에서 뛰어내렸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미용실에 설치된 냉장고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6시쯤 서울 성동구 응봉동에서 60대 김모 씨가 몰던 승용차가 내리막길에 난간을 들이받고 20m 아래 아파트 단지 안으로 추락했습니다. 운전자 김모 씨와 동승자 60대 강모 씨는 머리와 어깨 등을 다쳐 근처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60대 운전자 김모 씨가 운전 미숙으로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사고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뉴스라이브 사건 사고였습니다. 8대 전반기 의회가 시작된 지 한 달이 됐습니다. 그런데 일부 구의회에서는 아직까지도 원구성을 못하고 있죠. 마포구의회 역시 회기를 2번씩이나 다시 열면서 원구성에 힘을 쏟고 있지만 의장 선거로 파열된 분열이 좀처럼 사그라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원구성은 또다시 파행됐습니다. 천서영 기자입니다. 회의 소집을 요구했던 9명의 의원들이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전체 18명의 의원 중 9명이 참석해 회의는 개회됐지만 의결 정족수 미달로 산회가 선포됐고 또다시 자동 폐회된 것입니다. 220회와 221회, 이어 222회 임시회까지 벌써 세 번째 파행입니다. 의결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여 더 이상 회의 진행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마포구의회 원구성 갈등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현재 18명의 의원들은 당을 초월해 의장 대 반의장 진영으로 완전히 갈린 상태. 상임위원장의 경우 반의장 진영에서 3석을 전부 요구하고 있고 의장 쪽에서는 1석을 챙기겠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자원회수시설 주민협의체위원 3석은 양쪽이 서로 2석씩 가져가겠다고 하면서 합의가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총 6개의 자리를 두고 한 치의 양보 없이 양 진영의 줄다리기가 계속되고 있는 것. 여기에 회의 소집을 요구한 의원들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 강한 불쾌감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나는 의회는 나올 줄 알았는데. 소집 요구 그쪽에서 했다면서요. 그러니까 나올 줄 알았는데.
한편 의장 진영의 초선 의원들은 원 구성을 위해 또다시 회의 소집을 요청하며 의원들의 등원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8대 의회가 개원한 지 어느덧 한 달. 원 구성 갈등으로 마포구 의회는 의정 활동을 위한 첫걸음조차 떼지 못하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천선입니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가 5주 연속 상승하면서 3.3제곱미터당 2,400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지난 27일 부동산 114에 따르면 지난주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전주 대비 0.08% 오른 2,406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5주 연속 상승한 것으로 지난해 말 2,167만 원과 비교했을 때 239만 원 오른 수치입니다. 자치구별 상승폭은 양천구와 도봉구가 가장 컸고 이어서 용산 0.16%, 노원과 마포 0.14%, 성북 0.12%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구로구에 외국인 전담 공동민원센터를 열고 시범 운영에 돌입합니다. 지난 27일 열린 개소식에는 김용익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을 비롯해 태국과 중국, 캄보디아, 베트남 주한대사관 관계자 등 6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센터는 구로구와 금천구 등 서울 서남북권 7개 구를 관할하며 이 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 지역 가입자의 건강보험 자격 취득과 변동, 보험료 수납 등의 업무를 처리합니다. 센터는 구로구 신도림 테크노마트 업무동 3층에 마련됐고 공단 측은 6개월간 시범 운영 후 사업 확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딱 붙는 블라우스에 짧은 상의, 사람의 옷을 맞추는 게 아니라 옷에 사람을 맞췄던 불편한 교복들이 개선될 전망입니다. 서울시 교육청이 어제 2년 뒤부터 편안한 교복을 도입한다고 밝혔는데요. 학생들의 개성도 다양해지고 매년 이렇게 폭염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몸이 편해야 학교도 더 가깝게 느껴질 겁니다. 뉴스 라이브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